자, 생물체 구성물질 관련된 기출문제 풀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78번입니다. 자, 물분자의 구조고요. 물분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이 분자가 이제 물분자 하나가 되겠죠. 여기 이제 산소, 그 다음에 여기가 수소가 이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물분자 사이들끼리 이제 정기적인 인력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거를 수소 결합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결합 때문으로 인해서 물은 비열이 높고요. 비열이 높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내 몸의 7, 80%를 물로 채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그래서 체온 유지에 굉장히 유리한 거고, 또 이제 비열이 높기 때문에 무슨 열도 높아지냐면 기화열도 높아지고요. 기화열은 액체가 뭐가 되는, 그렇죠, 기체가 되는 과정에 필요한 열 에너지인데, 물 같은 경우는 비열이 높기 때문에 액체가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열 에너지가 많죠.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체내에 있는 열 에너지를 여기 땀과 같은 물이 가져가서 기체화가 되면 체내에 있는 열을 굉장히 많이 빠르게 빼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얘는 수소결합 맞고, 그 다음에 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인력이 생기는 이유가 이 물 분자 자체에 여기가 플러스, 산소 쪽이 마이너스, 저기서 하나의 분자가 정기적인 양극의 성질을 모두 띠는 것들을 우리가 극성 분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극성을 띠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주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 결합 때문에 물은 비열과 기하열이 커서 체온 유지 및 조절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내용들이 맞고요. 자, 다음 79번 보겠습니다. 역시 물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네요. 자, 물 분자 사이에는 공유 결합이 아니라 이제 수소 결합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수소 결합 때문에 비열이 높아서 기화열이 크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체액의 주성분이 바로 물, 이게 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지만 70에서 대략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매개체가 된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물 자체가 물질 대사에 직접 뭐 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체온 조절을 이제 용이하게 해주는 내용도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죠. 되죠? 그래서 이거는 비열이 높아서 온도 변화가 적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영양소를 비롯한 여러 물질을 녹이는 우리 몸에 용매로 작용해 줌으로써 물질들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운반해주는 기능도 하죠. 대표적으로 혈액이 바로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혈액의 주성분이 바로 물이 되는 거죠. 그죠? 80번 보겠습니다. 자, 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렇죠, 물이 되겠죠. 그죠? 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물 분자들 사이에서는 반응이나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비열이 높아서 기화율이 높은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세포막을 이루는 구성 성분은 인지질이죠. 인지질이고, 에너지 저장 물질은 지방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체 내에서 에너지를 내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이거는 주 에너지원이 뭐냐를 묻는 내용이죠. 주 에너지원은 이제 탄수화물에 대한 내용이다. 자, 효소의 주성분이 되면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함유한다. 일단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함유하는 것은 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소탄소로 이루어지며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한다. 물 자체는 수소하고 산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호르몬의 구성 성분은 단백질하고 지질인데, 지질 중에서 이제 스테로이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81번 보겠습니다. 자, 단백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내용이죠. 옳지 않은 내용. 자, 1번 탄소, 수소, 산소, 질소는 핵심 원소가 되는 거고, 이제 일부 단백질은 황을 갖는 곳도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것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자, 아미노산의 종류,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뭐의 종류가, 단백질의 종류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죠? 자, 특히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배열 순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고, 이 배열 순서를 정해주는 게 바로 무슨 정보였다라는 거? 유전 정보였다는 거. 더 정확하게는 DNA 상에 존재하는 염기들의 배열 순서가 곧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였죠. 그죠? 자, 단백질을 형성하는 펩타이드 결합은 두 개의 아미노산 사이에서 산소 분자가 빠지는 게 아니라
물 분자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즉 뭐 되기 위해서는, 합성되기 위해서는 물이 빠지는 탈수 반응이 이루어져야 다이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요. 이걸 다시 분해시키려면 물이 들어가서 분해되는 가수 분해가 일어나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5번. 자,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면 당연히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단백질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입체 구조가 있다고 그랬고, 이 입체 구조가 변하게 되면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걸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이제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82번입니다. 자, 영양소 A에서 C의 소화 과정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소화 과정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디서 다루게 되는 거냐면 3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를 보시면요. 가를 보기 전에요. 현재 A에서 C는 녹말 지방 단백질 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녹말 지방 단백질을 한번 골라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림이요. 마지막에 있는 그림이 많이 본 그림이죠. 이게 바로 지방 한 분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글리세롤이고 지방산이 몇 개가? 3개가 연결된 구조. 그래서 C가 바로 지방이구나 라고 이제 보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A하고 B가 바로 녹말과 지방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일단 A를 보겠습니다. A의 기본 단위가 바로 이건데, 지금 육각형 구조죠. 육각형 구조는 우리가 포도당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포도당의 결합체가 되는 거니까 바로 A가 바로 녹말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B는 자연스럽게 단백질이 되고, 그러면 단백질이 분해되는 결과를 보게 되면 이거 하나가 바로 뭐다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그렇죠. 아미노산이다 라고 표현하게 된다 그랬죠. 예전 물질대사 흐름 설명할 때 소화 과정의 목적은 이놈을 우리 동물 세포 안으로 뭐하기 위한 과정입니까? 끌어오기 위한 과정이죠. 근데 녹말 단백질 지방은 규모가 커서 세포막을 직접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 밖에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해시킨 다음에 끌어오는 게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대표적인 소화 과정이었다 라고 보면 되고, 소화 과정은 일종의 다 분해 과정이니까 이 과정에는 의심할 필요 없이 효소들이 과정하고 있을 거고요. 각 과정마다 관여하는 효소의 종류들은 전부 다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원에 가면 각 효소의 종류들을 외우게 됩니다. 1단원이기 때문에 일단 효소의 종류까지는 외워두시지 않아도 됩니다. 됐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그 과정은 아밀레이스에 의해 촉진된다. 아밀레이스가 대표적으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키는 데 관여하는 효소 중에 하나인데, 이번 시험에는 이런 개념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B의 최종 소화산물, 즉 세포막 수준으로 끌어올 수 있는 수준이 아미노산이죠.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나 과정이 일어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디귿에 대한 내용도 이게 이제 3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해됐죠? 내용 자체가 이제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번 중간고사 범위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83번 보겠습니다. 자,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 그럼 인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동물이죠, 동물. 동물을 구성하는 물질 중 하나가 되는 거고, A에서 C가 분명히 이 물질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A, B, C를 한번 분리해 보라는 얘기죠. 그죠? 현재 DNA 물 단백질 중에서 이 물 하나만 바로 무기물이죠, 무기물. 그래서 탄소가 없죠. 그래서 탄소가 유일하게 없는 게 A이기 때문에 바로 A가 뭐다? 물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물은 당연히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아닌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DNA하고 단백질 중에서 그럼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그렇죠. 단백질이 바로 세포막 구성 성분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뭐가 된다? 단백질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C를 보겠습니다. 그럼 C는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DN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기억 볼게요. 인체의 구성 비율을 A하고 B로 비교하면 단연 누가? 물이 엄청나게 넘죠. 그래서 A보다 B가 높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 자, 효소 항체 주성분은 우리가
단백질이다 표현을 했죠. 일단은 수준에서 단백질로 구성된 대표적인 기능화된 단백질을 보면 반드시 세 가지를 꼭 외우도록 그러죠. 효소하고 그다음 호르몬하고 그다음 항체 종류는 반드시 단백질로 구성된 성분이라는 걸 좀 기억을 좀 하라 그랬습니다. DNA의 구성 기본 단위는 당연히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84번 보겠습니다. 자,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 A에서 C의 특징을 나타내는 건데 역시 A에서 C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뭐 이거 내용이 쉽죠? 그래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는 탄수화물 종류가 되는 거고 기본 단위 아미노산이 바로 단백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유기용매에 잘 녹는 거는 모든 뭐에 지질의 공통의 뭐다 특징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됐죠? 대표적인 지질이 바로 C에 들어가겠죠, 그죠? 자, 글리코젠은 탄수화물이니까 A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항체는 단백질입니다. C는 당연히 지질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85번 보겠습니다. 자, 지질의 종류를 나타낸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뭐 그림 잘 익혀두라고 그랬죠. 글리세롤 보이고요. 그 다음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3개 연결된 가가 바로 뭐구나 지방이구나 보면 되겠죠. 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생략된 건 아니고 여기 인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는 인산이 되겠네요. 글리세롤 위에는 콜린이 되는 건데 콜린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럼 글리세롤에 지방산 2개가 붙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생체막 구성 성분인 바로 인지질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 다 보이시죠? 이게 말 모양 이게 바로 뭐다 스테로이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을 볼게요. 생물체 내에서 에너지 저장 물질은 바로 지방이죠. 그럼 셋 중에 에너지 저장 물질이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즉 세포부로 이제 분해가 가능한 놈이죠. 자, 콜레스테롤, 성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거칠 호르몬 등의 성분인데 그러니까 호르몬의 성분은 바로 스테로이드가 되겠죠, 그죠? 참고로 그 3단원에 들어가면 스테로이드로 구성된 호르몬하고 단백질로 구성된 호르몬의 종류들을 우리가 또 익혀두게 될 겁니다.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친수성, 소수성이 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인지질에 대한 내용 설명이죠. 그래서 기억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방에 대한 설명, 이거는 스테로이드, 이거는 인지질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자, 물질과는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지다 그랬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아미노산이 되는 거죠. 그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A가 지칭하기 때문에 A는 바로 뭐다?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물질가 자체는 폴리펩타이드 또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단백질이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단백질에 대한 설명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뿐만 아니라 반드시 질소가 꼭 껴 들어가야 되니까 내용 틀렸고요. A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을 연결을 하죠. 그 다음 물질 가의 종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에 따라 결정될 뿐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거죠.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곧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결정하게 되고 이게 바로 그 단백질의 기능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물질가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지만 에너지는 아니다. 아니죠. 단백질도 에너지는 쓰이는데 많이 쓰이지는 않죠. 왜?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를 만들기 때문에. 자, 물질가는 동물의 간이나 근육세포의 글리코젠의 형태로 존재한다. 글리코젠은 뭐의 종류입니까? 탄수화물의 종류이기 때문에 단백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7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일단 탄소, 수소, 산소로 세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 가지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단 말이 아니죠. 그럼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물질이 탄수화물도 가능하고요. 단백질도 가능하고 지질도 가능하고 그다음 핵산도 가능하죠. 그죠? 근데 인체 내에서 에너지를 내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뭐구나? 탄수화물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1번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지질의 한 종류이다. 탄수화물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세포막에서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는 세포 구조 설명을 할 때 이때 세포 소기관 중에서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의 기능입니다. 단백질이요. 자, 그 다음에 항체나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도 이제 단백질이죠. 단백질. 답이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생물체 내에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핵산 중에서 누가 합니까? RNA가 담당을 하죠. 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구분되는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88번 보겠습니다. 자, 표는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 가에서 다의 L을 나타내는 건데 가에서 다는 각각 지질, 핵산, 탄수화물 중에 하나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겠네요. 자, RNA입니다. RNA는 뭐에? 핵산의 종류가 되는 거고, 셀룰로스는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성지방은 당연히 지질이 되겠죠.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가가 RNA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RNA를 포함한 핵산이니까 가에는 DNA, RNA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나의 종류로 셀룰로스가 있는 거지 나가 셀룰로스를 바로 지칭을 하는 게 아니죠. 탄수화물은 셀룰로스 외에도 이제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 거고, 다도 마찬가지로 지방뿐만 아니라 인지질이나 스테로이드도 같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는 핵산 맞고, 나의 구성 단위는 당연히 단당류가 되겠죠. 스테로이드는 당연히 다에 속하겠죠. 이제 가끔 가다가 디귿을 이게 정답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지방을 지칭하는 건데 왜 스테로이드가 답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지질 전체 종류를 의미하는 게 답니다. 문제 잘 해석하세요. 89번 보겠습니다. 자, 핵산에 대한 설명이죠. DNA는 당연히 리보스하고 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안 되죠. 리보스가 아니라 디옥시리보스죠. RNA가 리보스라는 당으로 구성되어 있기 말이 틀렸고, 핵산은 당 염기 인산의 반복적인 단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죠? 자, RNA는 생물체의 유전 정보를 핵 속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D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아니죠. 지금 반대로 지금 해석을 해놨네요. 자, 그 다음 4번. 3번 내용 같은 경우는 역시 세포 소기관 설명을 할 때 그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4번. RNA와 DNA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이죠. 티민은 DNA만 갖는 구조가 됩니다. 자, DNA는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이게 이중 가닥이고 RNA가 단일 가닥입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탄수화물 종류인데 가와 나는 엿당과 녹말 중 하나래요. 지금 육각형의 포도당 나왔고요. 그 다음 가는 포도당 2개 연결된 구조니까 가가 바로 엿당이 되고, 이거는 여러 개의 포도당 연결된 구조니까 녹말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가보다 나가 물에 잘 녹는다. 포도당하고 엿당은 단당류 이동류의 특징이 수용성이고, 녹말은 규모가 커서 어느 것에도 잘 녹지 못하는 불용성이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와 날리 나는 단맛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물에 녹는 것도 우리가 단맛을 느낄 수 있고요. 얘는 단맛을, 즉 맛 자체를 아예 느낄 수가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대개 가의 형태로 흡수된다. 아니죠. 탄수화물은 포도당 형태로 흡수가 됩니다. 자, 나와 달리 가를 많이 먹어도 비만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를 많이 먹든 나를 많이 먹든 어차피 이놈은 당연히 다 뭘로 분해된 다음에 포도당으로 분해된 다음에 세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남아도는 포도당이 있으면 이게 지방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엿당이나 녹말이나 어느 것을 많이 먹어도 결국 내 몸에 들어올 때는 포도당이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므로 말이 되진 않습니다. 자, 91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X와 X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아미노산이 되는 거고요. 그럼 물질 X는 폴리펩타이드 또는 단백질의 지금 일부를 보여준 거죠. 그럼 이 사이의 결합은 당연히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일단 그럼 물질 X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구성원소는 당연히 CHON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요. 단백질은 뭐에 약하다? 열에 약해서 변성되기 쉽다 그랬죠. 이때 변성의 뜻이 이 단백질의 무슨 구조가 변하는 걸, 입체 구조가 변하는 거를 우리가 변성된다 그랬고, 한 번 변한 입체 구조를 다시 온도를 낮추더라도 원래 상태로 전혀 돌아오지 못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체구성 물질 및 에너지원은 이용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이라는 얘기는 생리 기능에 관여하냐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 9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인 A에서 C의 구조와 구성 단위를 나타낸 거라 표현했습니다. 구성 단위, 기본 단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미노산은 기본 단위니까 A는 단백질이 되겠죠. 지방산 글리세롤로 합쳐진 거니까 이게 질 중에서 지금 지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포도당의 결합 형태니까 이건 우리가 탄수화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A는 체대에서 주 에너지원이 아니죠. 단백질이니까. 자, B하고 C에 1g당 저자된 에너지원 당연히 누가 많습니까? B가 훨씬 많죠. 자, C는 세포막의 주성분이었기 때문에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이죠. 말이 되지 않죠. 자, 93번 보겠습니다. 자, 생물체 구성하는 물질 이제 세 종류를 나타내고 있고요. 역시 이제 구조를 통해서 어떤 물질인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의 경우는 정확히는 인산이겠죠. 그다음 글리세롤, 지방산 두 개 붙어 있는 구조이므로 이것이 인지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나그림은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이제 다당류 종류를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그림의 대표적인 애는 이제 녹말의 사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녹말이 꼭 아니더라도 이제 다당류 종류다, 탄수화물 종류다라는 거 말하시면 되고요. 다 같은 경우는 글리세롤의 지방산이 3개 붙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방 한 분자를 나타내는 그림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자, 생물체 내에서 에너지 저장 물질로 이용되는 거는 에너지 저장 물질입니다. 저장 물질로 표현되는 거는 지방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물에 잘 녹는 성질은 나하고 다라 그랬습니다. 나는 아예 불용성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지방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용성이다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머리가 친수성이고, 그 다음에 꼬리가 소수성이기 때문에 이놈은 물하고 그 다음에 지용성, 즉 친수성과 친유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놈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나하고 다는 어쨌든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다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 이제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 94번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아미노산의 구조들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라 그랬고요. 그래서 그림상에서 두 개의 아미노산들이 있고 이제 가 과정을 통해서 두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다이펩타이드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 과정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바로 물 분자가 되겠죠, 그죠? 그럼 주의할 점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이걸 화학식으로 정리를 해줬을 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다이펩타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떨어져 나온 과정이죠. 그래서 물이 떨어져 나오니까 이게 분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일도 있는데 이거는 분해가 아니라 뭐다? 합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성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뭐가 빠져나온다는 거? 물이 빠져나오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할 점은 분명히 합성되는 과정이므로 에너지 출입을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에너지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내용에서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틀리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기억을 보시게 되면 가는 인체 구성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가 자체가 바로 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펩타이드 결합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아미노산들이 나로 연결된, 즉 펩타이드로 연결된 화합물, 즉 이놈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단백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고유한 무슨 구조를 갖기 때문에 입체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 입체 구조가 열에 의해서 변하는 뭐가 일어날 수 있다. 변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백질의 특징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은 95번입니다. 자, 세 가지 물질이 DNA와 지방, 그다음 글리코젠 중에 하나를 그랬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가죠. 이제 글리세롤이 있고 지방산이 3개 연결된 구조이므로 가가 바로 뭐구나, 지방이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DNA가 되겠죠. 나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이제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다당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다? 글리코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는 유기용매에 녹는다. 모든 체질의 공통점이라고 그랬고요. 그럼 나는 글리코젠 맞고, 다는 DNA이기 때문에 기본 단위 뉴클레타이드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96번 가겠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구조인데 일단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는 인산당, 염기가 이제 연결되는 구조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건지 봐야 되는데 일단 염기의 종류에서 티민이 나와 있고 우라실이 나와 있죠. 우라실은 대표적인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이기 때문에 나가 바로 RNA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보시면 되고 가는 티민이 있기 때문에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화학적인 차이가 이제 당의 종류 차이죠. 이제 공통점 5탄당인데 이놈이 바로 리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놈이 바로 뭐가 됩니까? 디옥시 리보스가 된다라는 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즘에 많이 물어보진 않는데 나중에 혹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성질이 산성이니 염기성이니 중성이니 그러면 얘가 산성이라는 거 좀 기억하십시오. 자, 가는 DNA 구성 단위 중 하나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나를 구성하는 당은 리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와 나 모두 인상당 염기의 비율이 1대 1대1이냐 물어봤는데 이게 모든 뉴클레오의 공통점이죠. 인산 한 분자에다가 당 한 분자, 염기 한 분자가 결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대 몇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97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핵산의 종류 중 하나를 나타낸 거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일단 구조상으로 구분해야 될 게 두 가닥이 서로 뭐하고 있는 마주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중 나선이구나. 그렇죠. 이중 나선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중 나선으로 구성된 핵산이 바로 DNA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그림에서 확대를 해 보시게 되면 지금 이거 하나를 지금 확대시킨 구조죠. 이거 하나를. 그럼 이거 하나를 확대시킨 구조가 뭐냐라고 보니까 바로 이 구조란 얘기죠. 결국에는 뭐를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를 보여주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염기, 당, 인산이 있는데 이때 염기의 종류가 네 종류 하나겠네요. 아데닌이나 티민이나 구안이나 사이토신 하나. 그럼 당의 종류는 당연히 뭐 그렇죠. 디옥시 리보스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디옥시 리보스가 되겠네요. 가는 뉴클레오 솜이냐고 물어봤어요. 자, 뉴클레오 솜은 좀 더 큰 개념이죠. 현재 핵이 있으면 핵 속에 가느다란 실과 같은 구조가 염색사가 되고요. 이 염색사의 일부를 확대시키게 되면 안쪽에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 이 히스톤 단백질을 실과 같은 구조로 이런 식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가 바로 DN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좀 더 확대시키면 이 그림에서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서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있죠. 이걸 우리가 바로 뭐라 표현한다? 뉴클레오솜이다 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개념과 뉴클레오솜에 대한 개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단백질 합성에 대한 유전 정보, 즉 유전 정보의 특징, 실제 기능이 되는 거죠. 그다음 핵에는 존재하지 않냐? 핵 속에는 당연히 뭐가 핵산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겠죠. 또 혹시 진핵세포에서 이제 뒤에 세포 소기관과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DNA가 핵에만 존재한다 그러면 그렇진 않죠. 엽록체는 미토콘드리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답으로 인정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8번 보겠습니다. 자, 두 종류 핵산인데 핵산의 종류를 구분해야 될 게 여러분들 주의할 게 이거는 단일 가닥이고 이거는 이중 가닥이니까 RNA, DNA다 라고 확인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거는 염기의 종류를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여기 우라실이 보이고 여기는 중간에 티민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티민이 이게 바로 DNA이고 이거는 뭐다? RNA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바로 뭐가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고요. 역시 이거 하나가 바로 뉴클레오타이드. 두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당의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가는 리보스, 난 디옥시 리보스 맞고 가는 단일 가닥, 나는 이중 가닥 맞고요. 저는 효소의 주성분이냐 물어봤는데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죠. 이쪽에서 RNA가 아니고 그다음 나는 유전자 본체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틀렸고 이 말이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99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의 기본 단위들 표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본 단위에 대한 기준 잘 보시고요. 그다음 포도당, 아미노산, 뉴클레오타이드 중 하나라고 그랬죠. 일단 아미노산 구조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고 그러면 가가 바로 아미노산이다 보면 되는 거고 육각형 구조는 무조건 포도당을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가 뭐다? 뉴클레오 타이드가 되겠죠.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를 보면 이게 바로 인산이고 이게 당이 되겠죠. 뭐 RNA라면 리보스, DNA라면 디옥시 리보스. 여기가 바로 염기가 되겠네요.
그럼 기억 볼게요. 자, 두 분자의 간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다. 그렇죠? 아미노산 두 개가 연결된 구조는 펩타이드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체내에서 탄수화물 종류니까 주 에너존이죠. 그 다음에 다의 구성 성분에는 탄수화물이 포함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탄수화물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도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틀리더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영양소 중에서 삼부 영양소도 포함이 되어 있죠. 바로 뭐 인산, 무기염류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다를 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다의 구성 성분에는 3대 영양소가 있니? 또는 3부 영양소가 있니? 또는 영양소가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들에서 헷갈리지 않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0번 보겠습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의 비를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해석을 잘 하실 게 일단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지금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큰 틀로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분자 물질에 해당하는 거를 다시 한번 동그란 형태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그림 구분 잘 하시고요. 그럼 첫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그럼 기억이 모든 물질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물이 되겠죠. 됐죠? 그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라면 이제 기본적으로 몇 대 영양소가 있습니까? 3대 영양소가 있죠. 그 다음에 3 부영양소가 있고요. 그럼 3부 영양소 중에서 물이 있고 그 다음 무기염류, 비타민이 있는데 주의할 점은 비타민은 원구성 물질이 아니라는 점이죠. 됐죠? 그래서 원구성 물질은 3부 영양소 중에서 두 종류,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핵산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만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 나왔죠. 그러면 나머지 이게 바로 물을 제외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그 다음에 핵산이 이제 나머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제시를 해준 게 여기서 뭘 제시를 해줬습니까? 이온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온은 뭐로 빼야 됩니까? 그렇죠. 무기염류로 빼야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 물질을 우리가 뭘로 쓰게 되냐? 아까 얘기했던 탄수화물, 그 다음 단백질, 지질 됐죠? 그 다음에 핵산의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네 가지 중 하나가 되겠죠? 그럼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단백질이 되는 거고요. 됐죠? 가장 꼴등이 뭐라 그랬습니까? 탄수화물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됐죠? 그 다음 지질 보이면 현재 단백질 표시되어 있고 탄수화물 표시되어 있고 지질 표현됐기 때문에 니은은 결국 뭐가 된다? 그렇죠? 핵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이제 기억 물의 역할이죠. 우리 천혜에서 무조건 용매입니다. 자, 니은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역시 뉴클레오타이드고 그 다음 생명체를 구성하는 고분자 물질의 공통원소입니다. 즉 이노멘들의 공통원소를 보게 되면 무조건 CHO가 껴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101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일부고 각각 녹말, 물, 인지질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이거죠. 그죠? 바로 뭡니까? 이거 하나가 물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이의 결합이 수소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녹말은 포도당 집합체니까 여기가 육각형들이 연결되는 구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나가 뭐구나? 녹말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인지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나는 세포막의 구성성분 맞고요. 그 다음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 가에서 다는 모두 에너지냐 그랬는데 에너지원은 3대 영양소죠. 그럼 3대 영양소가 지금 이건데 지질 중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는 인지질이 아니죠. 그림상에서 에너지원은 지금 이것만 있습니다. 녹말이요. 됐죠? 자, 그 다음 102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 가지 물질의 구분 과정인데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 세 종류를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일단 에너지는 사용되냐?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3대 영양소므로 에너지는 사용되죠. 그러면 아니오가 된 C가 바로 무기염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이 들어가는데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래요. A로 가면 A가 바로 단백질이고 B가 바로 탄수화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A는 형체 주성분 단백질 맞고요. 그 다음에 B의 기본 단위 단당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무기업료 생리작용 조절에 관여하는 물질 중 하나죠. 그죠? 자, 103번 보겠습니다. 자,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인체면 이제 동물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의 물질 B를 나타내는 거래요. 그러면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 B가 뭐구나? 단백질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있는데요. 그럼 A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죠. 거의 퍼센트가 70%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구나? 물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A는 물 맞고요. 그럼 B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 맞습니다. 헥사는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104번 보겠습니다. A에서 C는 각각 단백질, A가 인지질이죠. 인지질, 핵산 중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물질의 종류 중 하나로 고르면 되고요. 기억, 니은, 디귿은 여기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니까, 즉 기억이 항체 주성분이 될 수도 있고, 니은이 항체 주성분이 될 수도 있고, 디귿이 항체 주성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기호별로 한번 골라보라는 얘기죠. 됐죠? 자, 일단 특징들을 보면 단백질을 보겠습니다. 단백질이 어느 특징이 들어가는지를 보게 되면 항체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단백질은 역시 사용될 수 있죠.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는 단백질이 아니죠. 그러면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는 바로 핵산이 되겠죠. 핵산. 그렇죠. 그 다음에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는 뭐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인지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단백질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합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물질 중에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바로 A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 두 가지 조건이 바로 이게 되는 거고, 그럼 이놈이 바로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자연스럽게 디귿의 특징이 바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놈이 뉴클레오타이드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뉴클레오타이드로 타이드로 구성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에 해당되는 게 B이기 때문에 B가 바로 핵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자연스럽게 C가 바로 뭐가 된다? 인지질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기억리를 보겠습니다. 그럼 인지질이 해당되는 특징은 세포막 구성 성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해당되는 기억이 바로 세포막에 해당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이게 항체의 성분이다. 이렇게 기호가 맞춰지겠네요.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A는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다. 그렇죠? 얘들이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건데, 헤모글로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성분이 철이 아닙니다. 철이 아니라 단백질이고,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기능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철이 꼭 밖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B는 바이러스의 구성 성분이 그랬어요. 그렇죠? 핵산은 바이러스 구성 성분에 들어가죠. 단백질하고 더불어서. 인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당연히 누가 높습니까? 물이 가장 높죠. 그죠? 그 다음 105번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물질을 구분하는 과정 역시 조건에 따라서 분류해낼 수 있냐 물어본 겁니다.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는 DNA죠. 그러면 A가 바로 DNA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효소의 주성분인가? 예 했기 때문에 이놈은 단백질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가 인지질이 되겠네요. 그럼 A를 구성하는 단위체, 이때 단위체 물어보면 이건 기본 단위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맞고요. B는 인체의 구성 물질이지만 에너지원은 아니다. 단백질은 둘 다 만족하죠. C는 친수성 부위와 소수성 부위는 모두 같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6번 보겠습니다. 자, 생물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현재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들이 연결됐잖아요. 그럼 이게 다이펩타이드니까 이거 바로 합성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합성될 때는 반드시 뭐가 떨어져 나옵니까? 그렇죠. 물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측면에서는 합성이니까 에너지가 뭐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포도당 과당도 마찬가지로 이 둘을 지금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 과정 역시 뭐로 보면 됩니까? 합성이 되고, 그럼 포도당 과당이 연결된 거니까 이거는 뭐의 분자를 표현하는 거다? 설탕 분자고요. 그 다음에 합성되는 과정에서 역시 뭐가 떨어져 나와야 된다? 물이 떨어져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그만큼 들어가 줘야 되는, 그죠? 흡열 반응이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들어가려면, 즉 물질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ATP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고, 그럼 ATP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ATP를 만들어내려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때 에너지는 포도당과 같은 물질을 분해시키는 무슨 호흡을 통해서
그렇죠. 세포호흡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ATP를 합성할 수 있고 ATP 분해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합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대사 흐름들이 머릿속에 1단원 때부터 좀 잡혀 있으면 3단원 때 가서 유리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가는 물이 첨가되는 과정이 아니라 물이 빠져나오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가에서는 펩타이드 결합을 가진다. 즉 생성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물은 펩타이드 결합을 가지고 있고요. 나에서 생성물 역시 반응물은 이거고 생성물은 이거기 때문에 생성물은 엿당이 아니라 설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0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물질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요. 일단 핵산하고 단백질하고 중성지방을 가라는 조건에 의해서 분류시켜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성지방에는 만족해야 되는 특징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핵산에는 만족해야 되는 특징이 이 조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가의 가를 이 조건으로 썼을 때 이렇게 분류해 낼 수 있느냐 이거죠. 그죠? 근데 그림상에서 단백질과 지방 자체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원을 쓴 거 A 하게 되면 여기에도 단백질이 들어와야 되므로 여기에는 이 조건은 적당한 분류 조건으로 쓸 수가 없단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A는 항체의 성분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리보솜에서 합성되는 게 바로 단백질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B가 바로 핵산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A는 항체 주성분 맞고요. 바이러스는 B를 갖고 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생물체 구성물질 관련 문제편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